안녕하세요. 네, 생존 노하우입니다. 책을 읽어두는 컨텐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좀 버벅거려서 오늘은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보통 사람들의 생존 노하우에서 171페이지 언더스탠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더스탠딩,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유독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볼 것이다. 매운 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건 맛이 아니야. 통증이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내 앞에서 본인이 싫다는 이유로 결혼과 연애 통틀어 11년간 남편에게 듣는 말이다.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요. 물론 뉴스에서 종속살인같이 무서운 일들, 불륜, 폐륜, 마약, 사기, 범죄 등 정말 무섭고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한몫하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 수 없다. 스포츠에서 상대방 전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이다. 상대방의 전술을 이해하고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전략을 짜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과 상대방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말을 아끼거나 사회 전반적인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해의 폭을 넓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겸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좀 더 성숙해 보인다. 너무 딱 잘라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좀 불편하다. 일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거래처 상사, 팀원, 타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 이해에서 시작이 된다.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내 분야에 대해서만, 내 업무와 나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절대 진일보할 수 없고 팀장으로서, 팀원으로서 어디서든 각자 위치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팀장이나 중간 관리자일 때는 언더스탠딩이 필수 항목이며 대화를 풀어나가 회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언더스탠딩이란 콘텐츠 하나를 소개하겠다. 나는 유튜브에서 정보 채널을 주로 본다. 그중 가장 좋아하고 거의 매일 시청하는 컨텐츠 이름이 언더스탠딩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한 지식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북 언더스탠딩이라는 콘텐츠에서는 내가 읽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전문 서적 혹은 단종된 책 중 주옥 같은 책을 찾아내 책보다 더 재미있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컨텐츠는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 최근에 본 게임의 법칙이라는 연세대 교수님 컨텐츠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나라 및 세계 나라들 중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최준영 교수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 중 가장 그럴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이슈화된 팀F 사건, UF 팀원에 대한 언더스탠딩 기자님의 깊이 있는 취재는 감탄스러웠다. 유통 분야에서 오래 일했기에 좀 더 잘 아는 분야였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취재하고 이해하고 오셔서 내용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 감탄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그 친구가 이야기한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미없고 한결같아. 난 한국 드라마는 안 봐. 엥?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콘텐츠 아닌가? OTT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웹툰 스토리를 못 가져가서 안달이고 세계 주요 상과 깐깐하다는 아카데미에서조차 상을 거머쥐었으며 다음 작품들로 인해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데 무슨 말이지? 그래서 물어봤다. 진짜? 너 혹시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 본 적이 있어? 없다고 한다.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으로 그렇게 단언하듯 말하는 것이다. 살짝 논쟁이 있었지만 꼭 보라고 말해주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크게 의심치 않고 뱉는 가장 흔한 실수이다. 이럴 때 상대방은 한쪽으로 쏠린 지식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살짝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겸손하자. 나는 언더스탠딩의 진행자이자 대표이신 이프로님의 광팬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전 용서를 바란다. 회사에 이사가 되면서 보지 않던 뉴스와 주식을 시작하며 세계 전반과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기에 시사 프로그램들과 경제 상황을 나에게 전해줄 프로그램을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된 이준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지금의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 기자님의 명쾌한 질문과 해석들이 좋았고 목소리도 좋으셨다. 그러다가 팟캐스트에서 제작진과 함께 재미있는 일상생활 혹은 프로그램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커피타임을 듣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 같던 이 기자님은 경제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다. 본인도 인정하셨고 주변에 친한 제작진인 작가님도 형은 경제밖에 몰라 라고 말언을 하셨기에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초반 이야기다. 그 후 광고주 추조 콘텐츠라는 팟캐스트가 생겼고 크고 작은 기업이 1시간 동안 본인들의 업에 대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작가 본인, 바로 저도 출연한 적이 있고 실제로 뉴 브랜드를 런칭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걸 진행하시면서 콘텐츠를 송출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습득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손경제 플러스 그 콘텐츠에서는 손경제보다 더 많은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셔 역사, 지식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추측하건대 언더스탠딩이 그런 콘텐츠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다. 매일 여러 편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언더스탠딩을 진행하시는 이프로님은 이제 예전에 경제만 알던 이프로님이 아님이 나날이 느껴진다. 아마 이런 경우는 꼭 언더스탠딩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 정보 콘텐츠를 진행하는 제작진들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상대방을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겸손하게 대하는 자세가 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런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 보다는 그런 일을 하고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유도리 없어 보이는 QC팀과 대화할 때는 제품의 정확한 잣대를 정해 생산해야 될지 말지를 항상 고민하고 늘 정해야 되는 부서의 특성이 있으니 좀 더 이해하며 대화해야겠다. 라든지 고객 상담에 지쳐있는 고객관리 부서는 왜 그렇게 고객에게 불친절하냐라는 말 대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사람이 어떻게 매일 똑같을까? 많이 지쳐 보인다든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피곤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자. 세상의 많은 일들의 뒷면을 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 정말 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